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 구조.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집어드는 작은 알약 하나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의사들은 점점 말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약을 줄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더 역설적인 건 이겁니다. 영양제를 가장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노후 의료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쓰는 그 돈이 나중에는 병원비, 간병비로 수백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르고 빠져드는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 구조.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집어드는 그 작은 알약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영양제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청년, 중년, 노년을 가르는 기준은 많습니다. 소득도 다르고 소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세대를 완전히 통합한 소비가 있습니다. 영양제입니다. 20대는 피로 회복을 위해, 30대는 체력 관리를 위해, 40대는 노화를 막기 위해, 50대 이후는 질병 예방을 위해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안 먹으면 불안하다는 감정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유튜브, 광고, 주변 사람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 순간 소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는 끊기지 않는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면 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지럽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결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명확한 결핍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위안이 됩니다. 먹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안심과 개선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편함의 원인이 수면, 운동, 스트레스, 생활 습관인데도 우리는 가장 쉬운 해결책인 알약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효과 없는 소비가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항산화제는 대표적인 착한 영양제 이미지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고장난 세포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정리하고 세포를 수리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항산화제만 고용량으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무기를 스스로 무디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효과가 불확실한 것에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콜라겐은 어떨까요? 정말 피부를 바꿔줄까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죠. 하지만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즉,
고기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바르는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장벽을 통과해 진피까지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 영양제도 비슷합니다. 실리마린 성분은 대규모 연구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기관에서도 근거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해는 크지 않지만 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노년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제 소비가 약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노년의 소비 구조는 이렇게 변합니다. 영양제, 약, 약의 부작용, 또 다른 약. 실제 사례를 보면 방광약 하나로 시작해 변비약,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각각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서로의 부작용을 서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근력 저하, 인지 저하, 그리고 간병 필요 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약 소비는 노후 비용을 줄여주고 있을까요?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을 넘습니다. 한 달이면 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평균 진료비는 연간 5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암으로 생을 마무리할 경우 마지막 1년 의료비는 4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약이 많을수록 몸이 약할수록 증가합니다. 즉, 약은 비용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진짜 투자 대상은 무엇일까요? 근육 1kg의 가치는 약 1,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줄고 간병 가능성이 줄고 치매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를 동시에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영양제보다 싸고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영양제와 약은 안심을 주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육과 생활 습관은 불편하지만 노후를 지켜줍니다. 노후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어드는 그 작은 알약 하나가 미래의 병원비가 될지 아니면 운동화 한 켤레가 될지 이 선택이 당신의 노후 자산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